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학교에 오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어저께 베를린에서 이렇게 한 200여 명이 모인 그 소규모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시위의 성격을 가진 집회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격리가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는 가운데도 최근에 유럽,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락다운 같은 거를 좀 다소 완화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규제 조치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꼭 마스크 쓰기, 그리고 대규모 이런 그 밀집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금지, 그리고 클럽 같은 데가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거 이런 정도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는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그런 그 규제조차 풀어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돌로 경찰 40여 명이 좀 다치고 또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렇게 좀 그 다치거나 뭐 연행되고 100여 명이 연행됐다는 기사를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마침 제가 주말 동안 되게 그 흥미롭게 읽은 책이 슬라보이 지젝이 쓴 팬데믹 어, 패닉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거죠. 이렇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코비드 19으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계속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까지 익숙하게 당연시 해왔던 일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언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 이런 심리 상태로 살아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의 지젝이 쓴 이 팬데믹 패닉은 그냥 책 한 권을 한 번에 쓴 건 아닌 것 같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두 달 간격으로 뭐 스펙테이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기고해서 그 자기 주장을 좀 계속 펼치는 식으로 글을 썼고, 그걸 모아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책을 번역해 가지고 책이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워낙에 이제 지잭은 뭐그 슬로베니아 학파로서의 어떤 거두로서 큰 역할도 하지만, 지제에게 철학의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철학 담론 안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사적인 어떤 현상들을 되게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현실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철학적인 어떤 담론들과 아주 설득력 있게, 어떤 경우엔 되게 파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식의 담론을 펼치고 그거를 되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어떤 부분은 되게 그 민감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르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팬데믹에 관련한 그 되게 많은 그 국내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뭐 포스트 코로나까지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되게 주의 깊게 들을 거나 앞으로 정말 그럴 거야라고 우리가 그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좀 그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니면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 당연시 해오거나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왔던 일상 내지는 학술적인 토대 위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론가나 학자나 뭐 비평가, 뭐 실천가조차도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일상과 이론들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그
그 과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전망이라든가 해결에 대해서도 되게 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점에서 슬라보의 지적도 뭔가 대단한 어떤 그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거나 그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방안들, 정책들을 내고 있는 글들은 아니더라고요.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도. 그런데 거기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지잭은 사실 그런저런 어떤 사회 정치 체제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고 그 사실 그때 과거 때는 되게 그 일상이라고 좀 낮잡아 보거나 내지는 뭔가 그 일상을 극복하거나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강박에 우리가 시달렸던 그 일상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역동성과 욕망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사교를 했을 수 있다면 그게 일상이었다면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베를린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스크조차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고 뭐 당연한 듯이 집단이 뭔가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 그런 일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당연했던 그 과거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긍정했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적이 이제 그런 소위 우리가 관성적으로 지금 그 위기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어떤 그 긍정성을 부여하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당연시 해왔지만 잃어버린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는 거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한편 자신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전혀 새롭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 사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왔고 관통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달라질 상황들 그리고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야 될 긍정성이라든가 좋은 방향들이라든가 노동의 형식이라든가 경제적 구조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이제 사실 보통 이게 지적이 그 자신의 논리를 펼 때 되게 잘 쓰는 그 방법 그리고 사실 그래서 대중 철학자로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또 효과를 거뒀다고도 생각하는데 디젝이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대중문화 속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사례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번에도 자신이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그 마인드셋 일종의 마음가짐이나 사고 방식에 대해서 그 잘 지적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영화가 2017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 폴 프랭클린이라는 감독이 16분짜리 짧은 영화로 제작한 그 영화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테이터라는 그 저널에다 기고한 글에서는 첫 문장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들에 가장 연결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영화가 한 편 있다. 그 영화가 바로 폴 프랭클린의 뭐죠? 네, 탈출이라는 제목인데 The Escape라는 그 제목의 영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메오 같은 데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그 영화는 16분 안에서 되게 그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그런 그 사고의 역전, 상황의 반전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저도 좀 찾아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이거 무료로 그냥 볼 수 있어요. 비메오에서 The Escape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은 좀 뻔하고 명시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원작 소설이 1958년에 로버트 스켈리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어, The Store of the Worlds, 그러니까 세상을 파는 가게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 있던데, 세상을 파는 가게. 그러니까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The Escape, 탈출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남자가 어딘가를 가요. 갔는데 그 되게 이렇게 음침하고 뭔가 그 보통 영화에 보면 비밀스러운 어떤 그 실험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분명히 딱 느끼기에도 세기말의 어떤 풍경 같은 그런 지대에 들어가서 되게 그 뭔가 그 무서운 느낌의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이를테면 선택을 하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살고 싶은 한순간을 당신이 가져온 물건들하고 바꿀 수 있다.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인공 남자가 주저해요. 주저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도 보고 아들도 만나고 뭐 딸 걱정도 하고 뭐 이런 일상들이 다시 펼쳐져요. 근데 아들에게 이제 뭐 저기 식사를 만들어 주는데, 토스트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데 남자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비를 맞고 있어요. 뭐 이런, 근데 도시에 이렇게 물이 차박차박 잠길 정도로 물이 지금 많이 그 침수돼 있는 상태. 뭐 우리 바로 지금 주말 내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폭우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저런 어떤 그 고민들과 일상들. 근데 이 남자는 계속 이제 자신이 정말 그 살고 싶은 한순간을 거래를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도 일상을 살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영화 끝에 가면 반전이, 이 남자가 턱 하고 깨어났는데 거기가 그 아까 허름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공간이고 그 무서운 남자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어, 이렇게 일테면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원했던 어떤 순간을 지금 경험한 거라고, 그때 갔던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거래는 성사가 됐던 거고, 남자는 정말 자신이 돌아가고 싶거나 내지는 갖고 싶은 한순간, 경험하고 싶은 한순간이 이런저런 걱정과 이런저런 어떤 뭔가 문제들과 뭐 그런 것들이, 가족 걱정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펼쳐지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영화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끝부분에는 이 남자가 이제 그 정말 허탈해져서, 그러니까 딱 그 아포칼립스, 묵시록적인 풍경들을 걸어서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침몰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걷고 있는 곳이 사실은 땅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토사가 쌓여서 그 저 멀리 그 런던에 그 있잖아요. 원형 그 놀이기구, 그리고 빅뱅 같아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 거대한 런던을 상징하는 시계탑 있잖아요. 그게 거의 목까지 차 있는 어떤 그런 식의 풍경 속에 그게 땅인 것처럼 이 남자가 이제 혼자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영화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2017년에 이 폴 프랭클린이 그 로버트 스켈리라고 하는 소설가의 원작을 토대로 만든 16분짜리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려 보여주는 세계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 묵시록적인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미술에도 그런 게 굉장히 사례로 치면은 많죠. 뭐냐면 유토피아적인 굉장히 밝고 행복하고 뭔가로 충족된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마지막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우리 뭐 인류한테는 굉장히 많고, 그런 이미지 상상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문화 진보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반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지겹다고 맨날 벗어나고 싶어하고 일탈하고 싶어 했던, 이스케이프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일상의 조밀성과 평범성과 또 어떻게 보면 일상적 그 행위와 사건들이 사실은 그게 그냥 쭉 이어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겪고 있죠. 그렇게 일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겪고 있고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준점이 과거니까. 그런데 팬데믹 패닉의 이제 지적의 논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 영화 속의 것들처럼 우리가 욕망하지만 욕망에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의 충족으로 이르지 못하는 어떤 대상아 같은 그 대타자 같은 게 됐다, 이런 식의 논의를 펼쳐요. 그리고 다른 글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방향 같은 거,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 지적이 유독 이 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의 논리에 되게 공감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누구냐면 어, 캐서린 말라부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킹스턴 대학의 유럽 철학 그 연구소 교수고, 또 한편으로는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그 비교문학 교수예요. 근데 이 캐서린 말라부가 지난 3월 23일에 그 어디냐, 크리티컬 인콰이어리즈에 투고를 한 글이 하나 있어요. To quarantine from quarantine. 격리에서 격리로, 뭐 루소, 로빈슨 크루소 and I, 나,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격리, 자발적 격리가 아니라 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작은 방식으로서 그, 그런 말 그대로 이 격리라고 하는 조치를 취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 말라부가, 이제 이 글 전체를 제가 소개할 건 아니고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그 시적이면서도 그 제가 보기에도 잘 쓴 문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런 그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는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정치학적인 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외 상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생태 위기, 그리고 이를테면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뭔가 그 거짓 그 뉴스라든 가짜 뉴스나 아니면은 소위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위험성,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 개인적으로 나는 뭔가를 붙잡고 있냐면 인디비주얼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캐서린 말라브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진보, 발전, 경제를 위해서 뭐 소위 락다운을 풀어야, 봉쇄 조치를 풀어야 돼. 아니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소위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그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하는 방역 규율 같은 것들을 해소해라, 막 이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은 인디비주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독하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그런 사회적 관계와 떠들썩한 어떤 사회적 활동들 속에서 자신이 뭔가 개인주의를 취하겠다가 아니라 고독한 상태로, 일테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데, 그것이 일테면 뭔가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이제 그 지적도 되게 긍정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이, 그러면서 이 개인들끼리가 소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완전히 아이솔레이티드 되지 않은 식으로 공존하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제에게 글들 중에서 제가 또 좀 주의 깊게 읽었던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봉쇄 그리고 격리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생활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를, 아니면 또 복지라든가 하는 거를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노동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의료 봉사자들도 그렇고, 의료인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 예컨대 이제 요양원의 그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청소 노동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정말 하청으로 노동을 하면 되는, 뭐 하청으로 노동을 주는 식의 막 노동을 사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면,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그 소위 그 처우와 또 자신의 직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보장받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적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무한히 감사한다라고 그 글을 끝냈던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감사한 건 당연하고 그분들의 덕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그 소위 그 전 공동체의 멘탈리티로, 마인드셋으로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각각의 직업 활동 속에서 내지는 자신의 어떤 입장들 속에서 그런 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할을 하는 사회적 그 기여자들에게 어떤 그 사고와 존경을 할 건가, 그리고 그걸 교육 쪽 안에서도 구체화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쳇말로 아이 데리고 지나가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분들처럼, 저런 사람처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은 정말 그 사회의 사고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교육을 계속 해나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음. 오늘 뭐 예술 얘기 그런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개인이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개인들로서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고독과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정신 건강도 정말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